이젠 가격 하락세로 접어드는 시장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출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다주택자 매물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시 실거주를 하는 분들이건 선투자를 계획하는 분들이건 전부 다 매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월세 시장의 전세와 월세의 가격 또한 마찬가지 매물이 적체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해킹의 이경민입니다. 자, 아파트 시장에 충격적인 쇼크가 찾아왔습니다. 이젠 겨울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매도 호가를 고수하고 높였던 상급지 매도인들의 심리가 저하되면서 매물이 적체되어 매도 호가를 낮추는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 하락세로 접어드는 시점이 찾아오게 될 텐데, 이미 제가 오래전 집값이 큰 폭으로 반등되고 거래량이 증폭됐던 시기, 제가 2024년 하반기에 대한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을 말씀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제가 이제 날씨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함께 이어질 거다. 따라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추석이 끝난 9월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랭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9월이 지난 시점 지금 돌이켜보면 9월부터 시장이 갑자기 냉랭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 이젠 찬바람에서 꽁꽁 얼어붙는 차가운 겨울 시점에 돌입되면 한파가 찾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제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집값이라는 건 한순간에 갑자기 큰 폭으로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하락하기 전 그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서서히 하락세로 접어드는 건데, 지금 그 전조 증상이 제가 4분기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지금 그 증상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요의 심리가 저하되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 전세 동시 동반 하락세로 접어든다, 전세는 약세로 접어드는 반면에 이젠 매매 시장은 하락세로 접어들 수 있는 시장으로 전개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전세 또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시장의 전개가 급격하게 전개될 텐데, 지금 상급지에서 매도인들이 호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선적으로 매도인들의 심리가 먼저 저하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드려 왔었습니다. 매수인들의 심리가 먼저 꺾이고 그 꺾인 심리를 확인한 매도인들이 심리가 저하되면서 매물이 적체되고 매도 호가를 낮추면서 매도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간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자, 7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8,800여 건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8월 달에 6,000건대로 급감하게 됩니다. 다만 그 6,000건대는 평균 거래량으로서 평균 거래 수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리는 조금 위축이 되었지만 아직 심리는 살아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달 발표가 나왔는데,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이젠 9월달 거래가 급격하게 급감할 텐데 3,000건 후반에서 4,000건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급감했습니다. 2,800여 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뉴스 매스컴에서 이번 달부터 엄청난 거래 급감에 대한 얘기들이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들의 심리가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젠 가격 하락세로 접어드는 시장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공급이 지금 매매, 전세, 월세 전부 다 매물이 적체되는 과잉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거래는 전부 다 급감하는 수요가 감소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가격 하락세로 접어드는 요인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크게 보면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우선적으로 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뒤에 가서 지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매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다주택과 1주택, 무주택 수요로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다주택과 1주택의 공급 물량으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시장에 지금 현재 아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득세 중과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물려있는 상태죠. 역전세의 노인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역전세, 전세 반환 대출을 받으면서 대처를 해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른 이자 비용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역월세 형식으로 지금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자와 월세를 부담하는 이 부담 압박이 계속 커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값이 반등하고 있는 이 시기에 매도 기회를 삼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세 차익분도 생기면서 매도 기회를 잡으면서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다주택자 매물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물량이 지금 서울 대부분의 모든 지역에서 약 2.5배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1주택자를 보게 되면 지금 1주택자도 집값이 반등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계획하고자 하는 수요가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물량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선매도 후매수의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죠. 대부분이 내 아파트가 매도가 돼야지만 그 자금 갖고 대출을 받아서 상급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매도가 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물건은 시장에 나와 있는데 매도가 되지 않는, 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과 1주택에 대한 물량이 지금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리가 저하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매도인들의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갑자기 상승의 기대감 때문에 걷어들였던 다주택과 1주택의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물량들이 이제 다시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시장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매물이 계속 더 적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자, 따라서 공급 물량으로 보면 매물이 적체되지만 수요로 봤을 땐 다주택과 1주택은 움직이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야 할 수요는 무주택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무주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매매하는 즉시 실거주 전입하는 실거주자, 무주택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반대로 여건이 되지 않아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거나 또는 지금 당장 들어가기 어려운 좀 자금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선투자 후 전입 제도를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일단 전세 낀 집을 사놓고 그리고 2년 뒤에 전입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고자 하는 무주택 수요층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무주택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다만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대부분 상급지 아파트에서는 전고점 또는 신고가까지 올라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혹여나 그 아파트를 매매하는 순간 집값이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혹여나 만약에 다시 하락한다면 그분은 상투, 최상 꼭지 매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담, 압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지금 매매를 포기하거나 관망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집값이 좀 더 많이 하락할 때 사겠다 해서 관망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아예 매수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또 여기에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계 총량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텔스 DSR 2단계가 도입이 되면서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가 되었고요. 이제 3단계가 멀지 않는 시기에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만기도 40년 만기를 30년 만기로 축소시키고 또 여러 규제 정책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대출도 규제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디딤돌 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시중은행 금리도 1%포인트 정도 상승이 돼서 지금 4%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인하되었지만 시중 대출금리는 지금 대폭 인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여기에 선투자 후 전입 제도를 생각하고 접근하고자 했던 분들 또한 마찬가지 대출 규제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조건부 전세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중지시켰습니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자, 갭 투자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일단 전세 낀 집을 매매한다면 전세 세입자는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그런 조건부 전세 대출이 중지가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수요층들 입장에선 지금 즉시 실거주를 하는 분들이건 또는 선투자를 계획하는 분들이건 전부 다 매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리고 전월세 시장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적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유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유주택자도 전세 대출이 나옵니다. 특히 다주택은 안 되고요. 1주택자, 집이 있는 유주택 1주택 기준에서는 전세 대출이 나오는데 시중은행에서 지금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도 중지시킨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주택자 전세를 1주택 가운데 본인 집 전세 주고 본인도 임차로 가는 그런 수요층들 전세로 가기가 어렵죠. 따라서 월세로 가던 또는 그분들은 서울이 아닌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로 넘어가는 수요층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생 임대인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선 2년 거주 요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주를 못하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상급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매매 가액이 높기 때문에 전입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상생 임대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곳으로 간주하면서 비과세 요건을 특례 요건으로 해줍니다. 근데 요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 기간 때까지 다시 상생 임대인 5% 이내로 계약하는 조건에서 계약한다면 이런 특례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았는데 이게 2년 더 연장돼서 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건 또는 다주택자건 상생 임대인 5% 이내로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나와야 할 전세 수요가 나오지 못하고 계속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또 지금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시 눌러앉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월달 기준에서 이렇게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하신 분들 가운데 전부 다 감액 계약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아닌 오히려 감액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리고 집값이 전세 가격이 워낙 서울 전세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 경기도로 수요가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뒤에 가서 지표를 한번 볼 텐데 서울이 아닌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경기도로 빠진 수요가 많더라. 따라서 나와야 할 수요가 나오지 못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전세와 월세의 가격 또한 마찬가지 매물이 적체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물량 증감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에 대한 부분이죠. 2024년 8월 30일 기준에서부터 두 달 뒤인
2024년 10월 30일 증감률을 보게 되면 서울 모든 전국에 있는 전 지역 일대가 전부 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나 마포, 동작, 관악, 서대문, 성북구, 양천구, 동대문 이런 지역 일대는 전부 다 10% 그 이상만큼 증가한 수치가 나왔고요. 서울 평균으로 본다면 9.6%의 증가가 나왔다. 그래서 매물이 계속 적체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집값이 상승장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이 대세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매물이 감소돼야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량은 계속 증폭돼야 정상적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예 아니다.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시장이다. 이게 어떻게 대세 상승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2013년 1월 달 대비해서 지금 거의 약 250% 정도가 매물이 증가되고 있는 수치인데 이게 어떻게 상승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거래보다 아직도 한참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시장에 나와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량 증감률을 보더라도 서울 평균 지금 18.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죠. 강북구와 도봉구, 중구는 지금 감소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대부분의 지역 일대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동대문 85% 증가, 관악, 성동, 은평, 구로, 금천, 광진, 강동구 이런 지역 일대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죠. 근데 전세보다 더 심각한 건 월세에 대한 매물 증가입니다. 자, 서울의 월세 매물이 약 23.8%가 증가되었고요. 동대문구는 약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성북구 47%, 성동구, 관악, 구로, 강동구, 은평, 양천구, 송파 이런 지역 일대도 지금 대폭 월세 매물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매물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서울 아파트 및 다세대 매매, 전세, 월세 거래량을 보게 되면 수요는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매 거래 1월달, 2월달 2,500여 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집계는 제가 실제 집계한 결과물이고요. 이거는 취소 거래량까지 포함한 거래량입니다. 자, 매매했는데 취소된 거래는 제외한 겁니다. 자, 그런데 9월달을 보게 되면 2,882건이 나왔습니다. 자, 7월달이 가장 높았죠. 8,755건. 그런데 8월달에 6,000건으로 급감하더니 9월달에 약 3,000건 미만으로 찍혔습니다. 자, 따라서 매도인들이 7월달에 가장 높은 거래를 찍어서 호가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자, 그런데 8월달은 어떻게 됐죠? 6,000건이 조금 넘었죠? 자, 평균 거래가 6,000건 넘어가야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만큼 급락했지만 평균치를 유지했다. 그래서 심리가 크게 저하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9월달 집계가 지금 2,800여 건이 나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리가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상승의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어서 이렇게 증가되어서 가격이 급격하게 급등했는데 그래서 매물을 거둬들였던 매도인들이 많고 호가를 높였던 분들이 많은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수치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거둬들였던 매물들 전부 다 출회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매물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이런 현상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매물 적체 현상이 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누차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시장이고 10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거래량이 1,700여 건 정도가 나옵니다. 1,700여 건. 지금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3,000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달도 마찬가지 거래가 엄청나게 급감해지고 있다. 자, 전세 거래량을 봤을 때 7월 달에
1000이 나왔습니다. 근데 9월달 7,800여 건 정도로 급감하게 되었다. 월세 거래량도 5월달이 8,500여 건 가장 높았죠. 근데 9월달에 5,600여 건 정도로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자, 전세 거래 중에 계약 갱신한 거래를 보게 되면 기존에 집값이 상승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갱신 거래가 감소된 수치였습니다. 30%대였죠. 집값이 상승될 땐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갱신 계약이 거의 감소된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9월 달에 어떻게 됐죠? 매매 거래가 급감하고 나서, 그죠? 그리고 호가도 낮아지고 매매 가격도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갱신 계약을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10월은 아직 남아있지만 아직 10월 30일 기준에서도 41.3%로 갱신 계약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리로 다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 결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서울 다세대 주택을 보게 되면 다세대 주택은 매매 거래량으로 봤을 땐 8월달 대비 9월달 감소는 되었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큰 폭의 감소폭은 거의 없었다. 반대로 전세 거래량은 7월달 기준 9월달 감소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월세 거래량도 감소폭이 컸고요. 다만 전세 거래한 비중 중에 계약갱신 비중은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매매 거래는 감소되었지만 감소폭이 크진 않았고 전세와 월세의 감소폭은 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26% 적용 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 때문에 전세 거래량이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 임차인 수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먼저 보게 되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7월달 이때 매매 거래량이 16,89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9월달 어떻게 됐죠? 7,800여 건으로 급격하게 감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도도 마찬가지 매매 거래가 급감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근데 반대로 전세와 월세 거래를 봤을 때 지금 서울시장과 달리 굉장히 견고합니다. 7월 달에 전세 거래가 18,000건이었고 9월 달 14,000건. 감소는 했지만 감소폭이 거의 크지 않았다. 그에 반면에 월세 거래를 봤을 때 11,000건에서 9월 달에도 11,000건 동일했다. 그죠? 그래서 매매 거래는 급감했지만 전세와 월세 거래는 변함이 없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서울에 전월세 거주하고 계셨던 임차인분들, 그분들의 경기와 인천으로 이동, 수요가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서울 인구 이동을 보게 되면 서울의 인구수가 3월달 938만, 그리고 6월달에 약 마이너스 18,500명 정도가 서울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15,300명 정도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강원도로 가겠습니까? 충청도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경기와 인천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서울에서 이탈한 인구는 경기와 인천으로 흡수되었을 텐데, 경기도는 3월달 대비 6월달 18,900명 정도가 수요가 유입되었고요. 9월달에도 19,200명 정도가 유입되었다. 인천도 6월달 5,000명, 9월달 5,400명 정도가 유입되었다. 대부분 다 서울에서 유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서울 분들이 왜 경기와 인천으로 갔겠습니까? 경기와 인천으로 갔다면 매매로 만약에 접근을 했다면 매매 거래가 증가돼야 정상적이겠죠? 그리고 매매 가격도 상승돼야 정상적이겠지만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매매 가격은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또 전세와 매매 가격은 하락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전세와 월세의 비중을 봤을 땐 오히려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급격하게 서울처럼 급락하지 않았고 굉장히 견고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땐 서울에서 이탈한 수요는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이동한 수요라고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와 월세 거래가 서울
전세,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임차인들이 다 넘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 증감률을 보게 되면, 자,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보게 되면 매매 증감률 가장 높았던 시기가 7월달 1.19%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 0.79%로 급격하게 상승폭이 둔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꺾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8월달 이후 1.27% 이후 0.79% 상승폭이 둔화된 건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선간. 자, 전세 증감을 봤을 때도 7월달 0.86%에서 0.58%, 어디선가 상승은 하는 지역도 있지만 하락하는 지역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월세도 마찬가지 7월달 0.35에서 9월달 0.3%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은 좀 반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매매 증감을 봤을 때 8월달이 가장 높은 0.23%였는데 9월달에 0.2%, 상승폭이 둔화되었지만 거의 큰 변화가 없다. 아파트처럼 이렇게 크지 않았다. 전세 증감과 월세 증감을 봤을 때 8월달 대비 9월달은 오히려 상승되었다. 그래서 빌라의 전세와 월세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금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보시다시피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의 모든 시장을 봤을 때 공급은 과잉되고 있다. 입주 물량만 공급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매도 물량이 공급 물량이다. 그래서 재고 물량이 계속 적체되고 있다. 그럼 이건 누군가가 수요가 받쳐줘야 가격이 올라갈 텐데 수요는 오히려 더 감소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둔촌주공이 이제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물량 여파로 인해서 또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클 거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11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시장이 한파 꽁꽁 얼어붙는 시장으로 전개될 거고, 매도인들의 심리가 급격하게 저하되어 매도 호가를 낮추는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은 목격하게 될 겁니다.